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아도 그래도 중요 라인을 어떻게든 지지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억토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만 달러 위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심리적 라인인 2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적게는 2만 2천 달러, 조금 욕심을 내자면 3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을 거치면서 여러 차트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는 과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느냐, 아직 바닥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후퇴가 필요하느냐, 이런 바닥 논쟁이었습니다. 그래도 10월로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분석들, 데이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들을 근거로 카피출레이션, 투매가 끝났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는 4분기에는 확실히 바닥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가장 잠재적인 임팩트가 크게 있다라고 느껴졌던 것은 나스닥 부사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그렇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 거래소를 출시할 수 있다,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것은 나스닥은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 지분 일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시장에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의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콩깍지 다 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극적인 강세장과 최악의 약세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증가율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를 꼽으라면 단연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지 몰라도 이런 지역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뭔가 비전적인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일지, 억토버 랠리의 시작일지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심리적 라인인 2만 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온전히 바꾸는 작업은 꽤나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주변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안정적인 지지를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2700달러 구간이 저항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데, 여길 뚫으면 22,4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기에 적절한 구간은 19,600달러 영역으로 보이는데, 여기까지 다시 후퇴할지는 의심스럽지만 만약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확실히 롱 잡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후퇴를 하더라도 반등 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전문 트레이더들의 내공은 이 개미들과는 다르구나, 이런 것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느냐, 아직 바닥을 더 확인해야 하느냐, 이른바 바닥 논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2015년 비트코인은 반감기 547일 전에 바닥을 쳤다. 2018년에는 반감기 517일 전에 바닥을 쳤다.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 517일에서 547일 사이에 바닥을 친다라면 그건 4분기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과 지금의 차트 흐름을 비교하면서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50% 폭락하고 낮은 저점 확인하고 이후에
더 높은 저점을 찍고 극강 반등 랠리를 펼쳤는데 지금도 40% 폭락을 확인했고 이후에 낮은 저점 그리고 나서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한 상태.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극강 랠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투매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미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순실현 손익 비율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카피출레이션, 이 투매를 완료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 기초 비용은 역사상 네 번째로 장기 홀더 기초 비용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시장 사이클이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지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해시레이트의 최근 상승세와 관련해서도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 역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가 그레이티스트 트레이더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채굴자발 매도세가 주춤하고 있고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건 약세장의 막바지 단계를 의미하고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대에서 장기 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 74% 하락했고 다수의 채굴자와 채굴풀의 채굴 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없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해시레이트 상승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비트코인 급락으로 채굴자들이 보유량 일부를 시장에서 현금화하긴 했지만 해시레이트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스닥이 암호화폐 거래소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어쩌면 하루 사이에 가장 잠재적인 임팩트가 큰 소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스닥의 부사장이자 북미 시장 책임자인 탈 코헨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권 편입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포화 상태다. 대신 대량 수요와 기회를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계속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스닥은 안전보관 서비스 이외에도 이동과 이체 관련 능력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나스닥의 이 같은 스탠스는 알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그닥 놀랄 일은 아닙니다. 나스닥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하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크립토 인덱스를 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구성 자산을 보면 대부분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와 겹칩니다. 나스닥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이번에 거래소 출범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세력급 전통 금융기관들이 하나둘 나서서 아니면 힘을 합쳐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과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고 찰스 스왑과 시타델, 피델리티는 최근 서로 돈을 객출해서 분바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EDX 마켓을 출범시켰습니다. 돈귀신들이 바라보기에 돈이 될 산업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라면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막 써대면서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또 있을까? 이 역시 여러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눈에 띕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메나 지역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메나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5,66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이 지역에는 모로코와 이집트 등 신흥시장을 포함해서 22개 나라가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저축이나 송금 지불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크립토 수용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두바이가 바이낸스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만 바라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원유를 채굴하던 국가들이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여러 디파이 코인들을 스테이킹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웹3 세상을 일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리플 XRP 홀더로서 이런 상황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리플은 이미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메나 지역 최대 은행인 카타르 국립은행 QNB와 국세 송금 업무 제휴를 맺은 것인데, 올해 3월에 QNB 카타르와 QNB 터키 사이에서 리플렛 코리더를 또 개설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만 꼽아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상징하는 거대 은행을 이미 리플렛저 위에 올려버린 만큼 추가적인 의미 있는 확장성을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 제목을 아예 메나 지역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향한 도약, 이렇게 섹시하게 뽑으면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산업의 비전적인 부분을 느끼게 해주는 소식도 하나 더해졌는데, 일단 구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무게감 자체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거버넌스와 개발을 지원하는 니어 파운데이션이 개발자 기술 지원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는 니어 개발자가 웹3 프로젝트와 D앱을 구축, 확장할 때 관련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니어 파운데이션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자의 D앱 구축과 웹3 온보딩이 더 편리하고 쉬워졌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니어 프로토콜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크겠지만 웹3를 바라보는 빅테크들의 관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비록 주가로는 죽을 쓰고 있지만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은 개명까지 하며 웹3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나섰고, 구글 역시 양자 컴퓨터 개발과 동시에 블록체인 전담 그룹을 출범시키면서 칼과 방패 모두를 다 가지겠다라는 욕심쟁이 본능을 내보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가 웹3 개발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배경 기술을 제공해 준다라고 나선 것을 보면 확실히 이 산업은 미래는 미래다, 이런 점들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는 다소 어렵거나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전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자면 확실히 우리는 남들보다 빨랐다, 그만큼 리스크 리워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